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경쌤. 날씨가 정말 네. 더워졌는데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체감하고 계신가요? 저는 뭐 그저께인가? 네. 이제 거의 30도까지 오른 적이 있었죠. 네, 맞아요. 이 진짜 5월에 전 30도라는 거 저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것 같거든요. 진짜 뭐 물론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네. 살아왔던 지역에서는 처음이었던 것 같고, 이제는 뭐 5월도 여름에 속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는 정말 기후변화, 기후위기 이걸 좀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여름도 또 엄청난 폭염이 온다는 뉴스들도 이어지고 있어서 2018년 최악의 폭염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보다 또 심각한 폭염이 오면 어떡하나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정말 에어컨을 얼마나 사용하게 될지 전기료도 너무나 걱정이 되고요. 안 그래도 또 그렇죠. 전기료가 또 올랐잖아요. 음.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지난번 편에 후원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달맞이입니다 님이 3,000원 후원해주셨고요. 생애님이 5,000원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윤석열 정부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무탄소 에너지 포럼을 출범했다고 해요. 재생에너지 전기 소비 사용을 100%로 확대하는 글로벌 아리백을 CF100으로 대체하겠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이는데요. 이 아리백과 CF100 이 두 가지가 도대체 무엇이 다르고 정부는 왜 CF100을 강조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메인 소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난 생물다양성 캠페이너 최태영. 이제부터 내가 벌이 사라지면 먹기 어려워지는 것들을 얘기해볼게. 수박, 호박, 배추, 배, 사과, 키위, 딸기, 당근, 오이, 망고, 양파, 멜론, 체리, 레몬, 가지, 라임, 아보카도, 애플파이, 과일, 빙수, 블루베리, 고기, 우유, 크림커피, 화채, 아몬드까지? 이거보다도 더 많다고? 꿀벌을 살리고 싶지? 그린피스와 함께 정부의 꿀벌을 지켜달라고 요구해줘. 네, 쌤들 최근에 언론에 네. CF100에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아리백이랑 같이 떠오르는 키워드로 보이는데 저는 좀 처음 들어서 생소한 것 같아요. 이 CF100이 뭔가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이게 성이 다릅니다. 아리백은 RC죠. 네, CF100은 CC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다른 거요. 뭐 일단은 100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러네요. 똑같죠. 그래서 뭔가 100% 그걸 하겠다 뭐 그런 거라고 대충 다들 이해를 좀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 CF100을 말하려면 아리백을 먼저 알아야 해요. 네, 저희가 그래도 네. 아리백 얘기는 좀 많이 했었죠. 그렇죠. 이제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에서 아리백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면, 아리백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뜻하는 Renewable Electricity 이 약자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전기 100%를 의미하는 또 100을 붙였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단어고요. 보통 사람들이 Renewable Energy 100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뉴스에서도 Renewable Energy라고 이제 소개도 하고, 네, 그런 건데 좀 잘못된 거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Renewable Electricity 100%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리뉴어블 에너지나 리뉴어블 일렉트리시티나 큰 차이는 없는데 저스틴스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는 리뉴어블 일렉트리시티를 따서 아리백인 거죠. 네. 이게 2014년도에 글로벌 비영리 환경단체인 클라이맥 그룹이랑 그다음에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라는 단체인 CDP랑 같이 시작한 캠페인인데요.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거나 혹은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필요한 전력의 100%, 즉 전체를 태양광이나 풍력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자연에서 지속 가능하게 공급될 수 있는 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자는 글로벌 캠페인인 거죠. 그러니까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 전체를 100%를 재생에너지 전기로 쓰자 이 캠페인인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400개가 넘는 기업들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아리백 캠페인에 이미 가입을 했습니다. 400개가 넘는다고요? 정말 굉장히 많네요. 저희가 아는 기업들도 있나요, 여기에? 네. 우리가 아는 기업들도 많고요. 네. 사실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뭐 기업들이 다 가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전력 소비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하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캠페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많이 들어본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제너럴 모터스, HP,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나이키 이런 기업들이 좀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그러네요. 정말 우리가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대부분 가입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기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네, 그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들도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에 함께해야 되는데 이런 아리백에 동참하지 않아서 비판을 많이 받다가 2020년 12월에 네. 이제 SK그룹이 SK하이닉스나 SK텔레콤을 필두로 6개 계열사가 SK그룹이 한국 기업 최초로 가입을 했고요. 그 SK그룹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뭐 현대자동차, 뭐 기아자동차, 그다음에 우리나라 1위 기업이죠. 삼성전자, 뭐 삼성디스플레이, 그리고 네이버 같은 이런 다양한 회사들이 가입을 해서 가장 최근에 가입한 기업이 신한금융그룹이 또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로컬 기준으로 현재 31개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말 빨리 느네요. 네, 뭐 기업들이.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30여 개나 이제 가입해 있네요. 이게 아리백에 가입하면 기업들은 뭐 어떤 노력을 하게 되나요? 이 아리백 캠페인의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요. 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기업들이 네. 글로벌 전력 생산에 있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가속화하는 것. 여기 있어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제 온실가스의 한 4분의 1 정도가 전력이나 또 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글로벌 전기의 한 60% 정도가 여전히 이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 그러니까 뭐 석탄이나 가스, 석유 같은 것을 태워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태우다 보면 이 태우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배출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리백 캠페인은 이 전력 소비자인 기업이 그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런 화석연료 이것 때문에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생산된 전기를 이제 수동적으로 쓰지 말고 네. 재생에너지 전기 100% 사용 목표 시점을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직접 하든지 아니면 다양한 재생에너지 전기 구매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재생에너지 전기 소비를 늘려가면서 시장과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게 그렇게 만들도록 하는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사실 네. 그게 이제 또 이 기업들이 참여하는 기업들이 하게 되는 역할 같은 것들이 되는 거죠. 전 세계 이 온실가스의 많은 부분이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니까 네. 전력 생산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들이 먼저 앞장서서 또 전력 생산 부분에서 탈탄소 전환을 먼저 앞당기는 노력을 하자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박연쌤 깔끔하게 정리 잘하시는데요. 그래서 특히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근데 한번 설치하면은 연료비나 유지 보수 비용은 매우 적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설치 비용이 부담이 되는데 이렇게 아리백에 가입한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제 수요가 되게 크잖아요. 전기 수요가. 네. 그런 고객들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장기간 구매하겠다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랑 계약을 맺어주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니네 15년, 20년 동안 삼성전자가 니네 전기를 사주기로 했구나. 그럼 되게 안정적으로 수익이 창출되니까 자금을 쉽게 빌릴 수가 있겠죠. 낮은 금리로. 네. 그럼 그걸 보면서 재생에너지 사업이 이제 돈이 되는구나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들 거고 그러면 재생에너지 전기의 가격도 내려가고 결국 그 사회에 재생에너지 생산의 기술력도 상승되고 그러네요. 또 더 많은 기업들이 쓰게 만들어야 되니까 인허가제도도 개선이 되고 가격 떨어지고 이렇게 기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백 기업들이 이렇게 아리백 선언을 하고 재생에너지 전기 구매를 늘려나갈수록
그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게 만드는 사회적 공익적인 가치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소비자나 공급자나 다 윈윈 그렇죠. 하게 되는 방안인 사회 것 같아요. 전체가 도움을 네. 받는 거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게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대원칙으로 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오염을 시킨 사람이 오염을 없애고 또 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보상하는 것, 책임져라. 사실 이런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칙 때문에 이제 탄소세 같이 이제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이 그에 따른 금전적인 책임을 또 지게 하는 그런 제도도 있는 건데 네. 사실 이제 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계가 좀 수동적인 전기 소비자 역할에서 벗어나서 또 적극적으로 글로벌 전력 생산 분야의 탈탄소화를 이끄는 것, 저는 이것도 또 하나의 이제 이런 오염자 부담 원칙에 또 좀 부합을 해주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면 이 아리백에 가입한 기업들이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전기 100% 목표를 뭔가 언제까지 달성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뭔가 뭐 중간 목표라든지? 보통 우리나라에서 아리백 소개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아리백 캠페인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하면 된다. 뭐 이런 목표인 것처럼 네.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잘못된 거고요. 사실 기업마다 그 기업의 생산시설이나 아니면 사무실 등이 위치한 국가나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건 자발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돼 있는데요. 이 목표라는 것이 기업마다 그 기업의 생산시설이나 사무실이 위치한 국가라든가 지역의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제 자발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게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2030년까지 60% 그리고 2040년까지 90%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2050년까지는 100%를 달성하게 돼 있고요. 아리백 캠페인 자체가 2040년까지 글로벌 전력 생산에 있어서 탈탄소화를 이루는 게 목표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1.5도 얘기할 때 네. 이제 국제에너지기구도 그렇지만 이런 그 전력 생산 분야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 뭐 건물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공정 자체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전력은 지금 재생에너지라는 명백한 대안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분야거든요. 네. 그러니까 2050년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먼저 전력 생산 분야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35년 40년까지는 특히나 이 전체 기업도 아니고 이 글로벌 대기업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먼저 달성을 해줘야 나중에 이제 중소기업이나 조금 더 달성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따라올 수가 있겠죠. 사실 30년, 40년이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야심차다고 느껴지시죠. 그런데 네. 사실 지금 이제 아리백 네. 캠페인에 아까 재생에너지 100%를 언제까지 달성할 것인지 얘기를 조금 했는데 네. 그래서 그 평균 목표 그러니까 여기에 가입한 400여 개 되는 기업들이 언제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할지 네. 그걸 평균을 계산을 해봤어요. 네. 그렇게 해보면 2031년이 목표예요. 31년이요? 지금 예, 예. 31년이면 뭐 8년도 안 8년 남은 정도,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그 가능한가요? 예. 사실 우리나라 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OECD의 거의 꼴찌 수준이잖아요. OECD 국가 가운데. 네. 그래서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아리백 가입 기업들의 평균 목표가 2031년 이 정도가 될 만큼 지금 재생에너지가 전 세계 전력 생산의 주류 에너지원이 됐습니다. 이미. 우리 채널에도 여러 번 이제 얘기를 했지만 2021년 전 세계에서 추가된 전력 설비 가운데 84%. 84%가 재생에너지고요. 대부분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한 네. 2026년쯤 되면 3년 남았네요. 네, 그렇게 새롭게 추가된 설비의 95%가 재생에너지가 될 것으로 예측을 거의 하고 정말 있습니다. 100%에 가까운. 예. 그러면 3년 뒤에는 전 세계에 새롭게 추가되는 네. 전력 설비가 다 재생에너지가 될 것이다. 거의 다 재생에너지 사실 뭐 재생에너지 비싸다 우리나라에선 그래도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도 지붕형 태양광은 석탄보다 더 싸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재생에너지가 이제 더욱 더 싸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 세계 우리나라까지 포함하는 아주 그런 이제 추세가 되고 있는 거죠. 이미. 또 흥미로운 수치를 말씀드리면 네. 아리백 가입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100% 전기 사용하는 평균 목표 연도가 2031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2021년 기준으로 이 가입한 기업들의 이미 평균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49%예요. 49. 오, 절반. 그러니까 거의 절반 네. 가까이를 네네. 이미 재생에너지 전기로 조달을 하고 있는 발이 거죠. 50은 달성했네요. 이게 2년 전 수치니까 지금은 더 높아졌을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글로벌 전력 생산에 있어서는 음. 국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아. 그러면은 기업들이 정부보다 훨씬 20%나 더 많잖아요. 기업들이 정부보다 훨씬 앞서서 이 변화를 이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말 기업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있네요. 물론 그만큼 시민과 시민사회, 그린피스를 포함해서 네. 시민과 시민사회가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맞아요. 결과가 만들어지게 됐죠. 엄청난 노력과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절반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겠죠. 정말 이 49%라는 수치가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많이 놀라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저는 마지막으로 더 놀라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이미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 100% 네. 달성한 기업 혹시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린 뭐 추측을 해보면. 한 30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30개, 그것도 많은가? 76개나 됩니다. 우와. 76개요. 예. 진짜 100%를 이미 달성한 기업이 지금 70개가 넘는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이 그러면 온실가스를 줄이는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이런 아립에 가입한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네. 또 그것을 넘어서서 이 공급망 그러니까 자기 파트너사들 있잖아요. 네. 이런 데 또 전력 소비를 할 때 온실가스 배출을 또 줄이는 데도 기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아리백 기업의 부품을 공급하는 이런 파트너사들이 부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아리백 기업들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만드는 제품이 100% 온실가스 배출을 하지 않는 100% 재생에너지 제품이 되려면 나랑 협력해서 만드는 부품도 네. 100% 재생에너지가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플은 이제 아리백 기업이고 네. 또 2019년에 이미 이제 자체적으로 아리백을 달성을 했어요. 오. 그런데 이 애플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네. 2030년까지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이제 공급망에서 아리백도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이제 협력업체들에게 요구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애플의 그 최종적 목표는 애플뿐만이 아니라 애플의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 모두 아리백을 이제 달성하도록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애플의 부품을 납품하는 한국 기업들도 2030년까지는 재생에너지 사용 100%를 달성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애플의 반도체를 또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LG화학은 배터리, LG 디스플레이는 OLED 패널 그리고 LG 이노텍은 카메라 모듈을 이제 공급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은 2030년까지 애플에 공급하는 부품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력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에 네. 아리백에 많이 가입을 하고 국내에서도 대선 때 이슈가 된 것처럼 아리백이 많이 논의가 됐던 이유가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책임을 느끼고 시급한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동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애플이나 BMW나 볼보 같이 네. 아리백에 이미 가입한 기업들이 국내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한테 니들도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 확대를 해라 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이게 국내 기업들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면서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수출 중심 경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부나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특정해서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늘어난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리백은 사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리백 얘기할 때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이라든가 기업의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먼저 강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새로운 무역 장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방식으로 약간 주객이 전도가 된 부분이 많아서 제가 관련된 뭐 정부위원회나 국회 가서 논의할 때도 다들 아리백 얘기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 이 압박을 어떻게 해결할지 얘기만 하면 그것도 중요한데
아리백의 기본적인 목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고 기후위기 대응을 못하면 기업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제 정말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지구가 망해라는데 거기서 장사가 되겠어요? 사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후위기 강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수출 장벽의 느낌으로만 아리백이 많이 논의가 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외교 무대 같은데 네. 가끔씩 TV에서 보시면 그러잖아요. 아, 한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네. 막 우리나라 정부 관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리백 얘기할 때는 아, 이것은 이제 세계적인 무역에 뭔가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또 해야 어쩔 수 됩니다. 없이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해야 서로 이 뭔가 이제 다른 거죠. 이제 그러네요. 말과 실질적인 행동을 네. 그런 상황이 있어요. 동상이몽? 예, 그쵸. 네. 주객이 전도된 게 맞죠. 주객 그쵸. 전도. 뭔가 이 정말로 음, 다른 글로벌 기업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바라보면서 가는데 우리는 약간 물건을 못 팔까봐 그렇게 대응하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아리백에 가입한 한국 기업들의 목표를 보면 대부분 2050년이에요. 아까 평균 목표가 2031년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왜 이렇게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것이 주객이 전도했던 뭐 그런 이유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 정말 시급한 기후 위기 대응, 특히 이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턱없이 부족한 그런 목표를 수립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실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제 기업들의 리더십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사실 그만큼 다울쌤이 조금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시민과 시민사회의 기후 위기에 대항한 요구, 그런 것들이 이제 강한 것이었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정부 정책이나 이제 제도도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서 이제 기업들이 큰 압박을 받아서 더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기업들의 책임도 크지만 그만큼 시민들이 시급하고 또 가감한 기후위기에 대한 요구를 정부나 국회, 기업, 언론에게 또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 그럼 오늘 주제 가운데서 이제 아리백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처음에 말했던 언론에 많이 나온다는 그 CF백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일단 CF백은 글로벌하게 사용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원래 없는 말인데 저희만 사용하는 건가요? 이 아리백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국내 원자력계에서 만들어낸 조어예요. CF백은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리백을 구글에 검색해 보면 그 양쪽에 큰 따옴표 붙여서 검색하면은 그 단어가 정확히 포함된 검색 결과 나오잖아요. 그럼 아리백 관련해서 검색해 보면 한 300만 개 나오거든요. 검색 결과가. 네. 근데 한번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양쪽에 큰 따옴표 붙이고 CF백을 한번 구글에 검색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한국어로 된 내용들만 쭉 떠요. 왜냐하면 구글 고급 검색에서 네. 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검색을 해보면 CF백은 존재하지 않는 단어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걸 국내에서 만든 거니까요. 저도 아. 옛날에 조사할 때 네. CF백을 구글로 쳐서하는데 안 나오는 거야. 없어요. 왜 이러지? 이랬어요. 그러면 이 아리백은 글로벌 캠페인이라서 널리 이제 알려져 있고 검색 결과도 많이 나오는데 CF백은 그렇다면 갑자기 어디서 나온 말인가요? 이게 구글에서 시작한 건데요. 구글이 24시간 일주일에 7일 동안 무탄소 에너지를 쓰겠다. 즉 247 카본 프리 에너지라는 걸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구글도 아리백 가입 기업이에요. 그리고 구글은 2017년에 이미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 100%, 즉 아리백을 달성을 했어요. 근데 아리백에서 아리백 달성 인증을 받는 과정에는 기업들이 직접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외에도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력 구매 계약을 맺거나 우리가 PPA라고 하는, 네. 아니면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라는 거를 기업들이 사서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인증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다시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을 통해 생산이 되는데 햇빛이 없을 때라든가 아니면은 바람이 약할 때는 전력 생산이 들쭉날쭉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매일 24시간 동안 전기를 필요로 하니까 쓰는데 어떤 시간대는 기업이 쓰는 것보다 더 많은 태양광이나 풍력 전력이 나올 수가 있고, 기업이 필요한 전력보다 태양광 전력이나 풍력 전력이 적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실제 특정 시간대에는 태양광이나 풍력 소비가 줄어들고 그냥 전력회사에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전에서 받는 전력을 쓰게 되면 그 안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60%가 석탄이나 가스 발전이니까 한 받는 전력이 100이라고 하면 그 중에 60은 석탄과 가스 발전을 쓰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만큼 석탄이나 가스 발전 같은 화석연료 발전을 쓴 만큼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인증서를 구매를 해서 상쇄를 시켜서 1년으로 봤을 때
기업이 소비한 전체 전력의 100%만큼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조달하는 것도 아리백에서 인정을 해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기업이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 설비를 운영을 하면은 뭐 100% 갈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역시 태양빛이 없거나 바람이 안 불 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재생에너지 뭐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해서 100%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상 그게 지금 현재 가능하지 않으니까 특정 시간대에는 화석연료 발전 전기를 쓰더라도 그만큼을 추가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는 것처럼 인증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이제 100%를 인증받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아리백에서 인증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울쌤이 하시는 말씀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좀 네. 속된 말로 하면 재생에너지를 살 수 있는 시간대도 있고 살 수 없는 시간대도 있는 거예요. 네. 살 수 없는 시간대가 있으니까 이 문제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다시 돈을 어딘가에 태양광 이제 이런 거 파는 사람이나 네. 이런 사람한테 돈을 더 줘서 네. 다시 그것을 못 산 만큼을 때우는 거죠, 돈으로. 아, 그러면 실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이 물리적으로 받지 않거나 24시간 내내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재생에너지 전기를 24시간 직접 쓴 것과 뭐 유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간접적인 방식도 인정을 해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보면 네. 재생에너지 전력을 쓴다는 의미는 뭔가 사람들의 상상에서는 그러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사업을 시작을 해서 전력망을 연결해서 그 기업이 전기를 쓰는 이런 그림이 상상이 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실제로 기업들이 자신의 공장이 위치한 인근의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을 다 설치하기도 쉽지 않고 다 설치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생산이 안 되는 시점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력망을 우리나라 전체가 전력망으로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약간 수영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영어로도 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수영장에 물이 100만큼 있었어요. 네. 근데 기업이 거기서 그 물을 빼서 쓰는 거죠. 물이 전기라고 했을 때. 네. 근데 내가 여기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20 쓰고 싶으면 20을 빼는 것도 방법이 되지만 내가 이게 재생에너지 전력이건 재생에너지 전력이 아니건 20을 빼서 쓴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망에 누군가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20만큼 집어넣으면 그 전력을 집어넣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가치를 내가 돈을 내고 지불을 하면 내가 그 재생에너지 전력을 쓴 것처럼 인정을 해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네. 풍력 사업이나 태양광 사업부터 직접 전력망이 연결돼서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신규 풍력 발전이랑 계약을 맺어서 그 풍력 발전이 발전을 시작해서 1년 동안에 100만큼의 전력을 우리나라 전력망에 보냈으면 그 100만큼의 전력을 우리나라 전력망에 보내는 거는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잖아요. 네. 재생에너지 사업에. 그만큼 삼성전자가 그 가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하고 내가 그거를 구매한 것을 계약으로 인증받는 거죠. 실제 물리적으로는 삼성전자가 그 전기 쓴 게 아니지만 그 전기가 우리나라 전력망에 추가되고 누군가는 쓸 거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추가되는 것만큼의 기여를 삼성전자가 했으니까 삼성전자가 이거를 소비한 것처럼 인정을 해주는 거죠.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어쨌든 재생에너지가 추가되기 위한 노력을 기업이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서 하고 거기에 대한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울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쉽게 생각을 하면 못 쓴 전기만큼 그거를 뭔가 더 그만큼의 가치를 할 수 있는 노력, 뭐 쉽게 생각해서 뭐 쿠폰을 산다고 생각을 네. 하시면 돼요. 구글 같은 경우는 아리백은 달성을 했어요. 그 얘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체 설비도 구축했지만 이런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같은 걸 구매를 해서 재생에너지 사용 100%를 한 것처럼 인증을 받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고 싶은 거죠, 구글은. 24시간 내내 자신들이 실제로 쓰는 전력을 탄소 배출 없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이 적은 시간대에는 나중에 그만큼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해서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을 100% 썼다면 지금까지는 실제로 24시간 내내 탄소 배출이 없게 만들려면 여기에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본인들이 관계하는 전력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신들이 그 전력을 공급받는 전력 회사들한테 니네가 생산하는 모든 전력 발전원들을 탄소 배출이 없는 걸로 바꿔줘. 그러면 언제든지 그쪽에서 전기를 갖다 쓰더라도 탄소 배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뭐 바이오매스나 지열 등 재생에너지도 포함이 되지만 예를 들면 원자력 같은 경우도 탄소 배출이 안 되니까 원자력까지 포함해서 24시간 내내 자신들이 쓰는 모든 전력을 이제 탄소 배출이 안 되는 전력으로 쓰겠다. 이게 이제 구글이 아리백에서
24시간 혹은 뭐 7일이면 일주일 내내, 일주일에 7일이니까 일주일 내내 카본 프리 에너지를 쓰겠다. 247 카본 프리 에너지 개념이 그런 개념인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을쌤 말씀에 좀 덧붙여 드리면 네. 구글이 이제 2018년인가 2019년 그때 이제 아마 제안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2021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게 출범을 해요. 유엔이랑 그리고 여러 기업들이 구글과 함께. 그래서 이제 또 그 2021년 출범 당시에 기사를 제가 좀 봤거든요. 네. 뭐가 출범한 거죠? 2021년. 2021년에 247 카본 프리 에너지 캠페인이 이제 출범을 했던 거고, 여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링크된 기사가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출범 당시에 이 이니셔티브에 동참을 했던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역할을 상당히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원전을 위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 리뉴어블이라는 단어가 6번 등장을 해요. 네. 그런데 뉴클리어라는 단어는 아예 언급조차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대표 기업들의 이제 코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덴마크의 오스테드라는 에너지 기업이 있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 이런 말을 해요. 24시간 재생에너지 사용의 솔루션을 찾기 위한 긴 여정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고 이 여정의 마지막 어려운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트너들이랑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 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를 하겠다.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출범 당시에 기사에 보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사실 올스테드는 뉴클리어 에너지 안 쓰잖아요. 원자력 에너지는. 네. 풍력이나 거의 풍력 중심의 회사인데 그런 회사도 이 캠페인에 가입을 한 거죠. 이 캠페인이 뭐냐면 24시간 일주일 7일 내내 무탄소 전력을 쓰겠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100%를 맞추면서도 추가적으로 더 이제 실제로 매 시간마다 탄소 배출이 안 되는 전력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캠페인인 거죠. 거기에 매우 일부분으로 원자력이 포함된 건 맞는데 그게 핵심이 아닌 건데 마치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문제가 있어서 원자력까지 포함해서 카본 프리 에너지가 생긴 것처럼 그것도 있는 단어도 아닌 CF100이라는 걸 만들어서 마치 CF100이 아리백을 대체하는 것처럼 자꾸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결국은 아리백보다 더 나아가려는 노력을 한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좀 잘못 해석을 하고 있다. 사실 훨씬 더 어려워요, 이게.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소비, 뭐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의 장기 고정 가격 계약을 통한 이 전력 구매 계약이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아리백의 핵심이고 CF100에서도 핵심은 그거죠. 네. 그런데 참 재밌는 거 좀 안타깝고 네. 쓸쓸하고 그런 씁쓸하고 그런 부분들이 뭐 국내 원자력계 교수 중 뭐 일부가 이런 뭐 구글 이 노력을 하고 있는 뭐 CF100이 아니죠. 사실은 247 카본 프리 에너지인데 이게 마치 무슨 뭐 아리백이 문제가 있어서 구글이 뭐 아리백 포기하고 CF100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리고 또 이것을 언론이 받았으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CF100이라는 게 퍼지게 된 거고 이 네이버 뉴스 검색의 큰 따옴표 안에 이제 CF100으로 검색해 보면 2019년 6월 4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신재생에너지만 에너지인가? 원전 쏙 빠진 국가 에너지 계획. 이런 제목의 기사가 우리나라에 CF100이 처음 언급된 기사예요. 이제 기사 내용을 보면 구글도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100% 사용한 아리백을 추진하다 이를 포기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CF100을 선언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뭐 가짜뉴스죠. 뭐 구글은 여전히 아리백에 가입한 기업이고 네. 이게 탈퇴를 안 했잖아요. 네. 그리고 아리백을 넘어서 이제는 24/7 247 영어로는 이제 1년 365일이라는 이제 이디엄이잖아요. 이 247 무탄소 에너지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또 원자력에 대한 그러니까 이 247 카본 프리 에너지 공식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여기 한번 다른 분들도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원자력에 대한 강조도 없어요. 이 운동의 원칙이 있거든요. 네. 그 원칙에 보면 모든 카본 제로 에너지 기술이 탈탄소 전력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마치 이게 무슨 원전을 지지하는 운동 그런 것처럼 이제 포장해 되고 있는 사실 좀 그런 상황이죠. 뭐 언급도 원래는 그렇게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게 배경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잘 아시는 것처럼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탈원전 되는 시점이 2085년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원전을 같이 쓰는 원전 병행 정책이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원전 규모는 오히려 증가했고 물론 노후원전 수명 연장을 금지시킨다라든가 신규 원전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이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근데 이런 부분에 이제 원자력계가 자신들의 이익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런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이런 흐름이 글로벌 아리백 때문에 됐다고 생각을 해서 국내에서도 아리백 중요하다, 재생에너지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아리백 흐름을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을 내고 원전 확대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렸고 언론 역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았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뭐 이 현재 이제 유엔 차원에서 247 카본 프리 에너지 컴팩트라는 이 모임을 만들어서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소수 참여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전환이 되긴 했지만 아리백에 비하면 좀 초라한 규모고 또 앞에서 또 다울쌤이 계속 좀 언급을 했듯이 네. 이게 뭐 아리백을 대체하자는 운동이 아니에요. 아리백에서 조금 뭔가 좀 부족한 부분 24시간 내내 이제 전력을 좀 사용하자. 탈탄소 전환으로 그런 이제 또 다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이제 움직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원전 대 재생에너지 이런 구도로 인리적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그런 상황이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저희 최근 정부는 우리나라가 이제 주도해서 CF100을 국제 표준화까지 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건 왜 그런 건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코미디고요. 사실 정부 정책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CF100을 이미 하고 있죠. 네, 이게 무슨 맞아요.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 정부 때도 재생에너지를 거의 한 70%까지 2050년까지 늘리는 계획이 있긴 하지만 원자력을 한 6, 7% 정도 쓰고 지금보다 전체 발전량이 2배나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원전도 한 15% 정도 쓰는 계획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원전을 더 쓰겠다고 하는 거니까 네. 국가 차원에서는 뭐 조금 더 쓰겠다는 게 거기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린피스 같은 경우는 원전이 위험하고 빠르게 늘릴 수도 없고 해서 반대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이게 CF100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리백 대응하는 걸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플처럼 아리백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그래 니네는 CF100 해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건 마치 우리나라 원화를 전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제1 기축통화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달성 가능성도 없고 네. 설령 달성한다 하더라도 이게 아리백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혜택을 본다 하더라도 한 30%가 한계예요. 결국 70%는 재생에너지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밀고 있는 거죠. 저스티 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리고 또 아리백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재생에너지 이제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인정을 받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뭐 CF100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247 카본 프리 에너지라도 기업들이 이제 추가적인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원전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전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그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아까 또 다울쌤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원전이 30% 정도를 유지하더라도 나머지 70%는 재생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CF100을 강조를 해서 좀 저는 무엇을 좀 얻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원전 쓰는 나라는 200개 국가들 중에서 지금 현재 30개국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원전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는 나라? 한 3기 이상 더 짓고 있는 나라는 5, 6개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엄청 늘리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CF100을 전 세계 표준을 민다는 거는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한 180, 190개 국가는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따라하겠어요. 맞아요. 그 설령 따라한다 하더라도 원전으로 확대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그럼 결국에는 재생에너지 늘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CF100을 강조하는 흐름이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흐름에 방해된다는 거죠. 정부에서 만약에 네. CF100을 하면서 재생에너지도 많이 늘리지만 화석연료를 줄이겠다. 그러면은 뭐 그나마 좀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네. 아니라 원전 늘리면서 재생에너지 줄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리백으로 피해받는 게 아니라 압박을 받는 부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CF100은 도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치적인 그냥 쇼라고 저는 보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도움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도 애초에
국가 정책은 CF100이었네요. 그렇죠. 네.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특별한 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늘리기가 힘드니까 지금 한국 기업들이 한전 전기 갖다 쓰면은 원전 한 30%에 한전에서 주는 전기에도 5%는 재생에너지잖아요.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35%라도 좀 인정받으면 내가 카본 프리 100% 맞추는 데 있어서 재생에너지 100%로 맞추는 게 아니라 한 재생에너지 70이랑 원전 30으로 맞출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렇게 맞춘다 하더라도 70% 재생에너지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재생에너지 많이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을 지고 뭔가를 할까 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원전이 많으니까 그거라도 인정해 달라는 건데 이거 상대방이 인정을 해야지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치적인 게 뭐냐면 아리백이 이슈가 되면 될수록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대한 요구하는 이제 목소리가 더 강해지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제 거기에 부담을 느끼니까 아 아리백 말고 CF100이라는 것도 있어. 그래서 이제 원전 활용을 하면 돼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만 결국에는 원전을 우리 정부에서는 30% 정도까지 만약에 2050년에 간다고 하더라도 70%는 재생에너지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원전 30% 맞추려면 지금보다 대형 원전 한 20개 이상 더 지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 네. 그 다음에 뭐 소형 원전을 나중에 개발을 해서 만약에 뭐 CF100을 가겠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소형 원전은 페이퍼 원전이에요. 우리 페이퍼 컴퍼니처럼 네. 아직까지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거고 이게 될지 안전성이 확보가 될지 경제성이 나올지 그 다음에 안전성과 경제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한 2,300개 더 지어야 되거든요. 원전 네. 30% 하려면. 그럼 수용성이 나오겠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불확실한 미래를 바탕으로 지금 실제 재생에너지 늘리는데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자꾸 이상한 CF100과 재생에너지 아리백 경쟁을 시키면서 마치 CF100의 대세를 우리가 한국이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두 개 아리백과 CF100을 저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네. CF100은 찻잔 속의 태풍, 아. 아리백은 내 돈 내산. 예,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나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왜 정부는 CF100을 이렇게까지 미는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정치적인 입지를 구축을 했고 이를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여전히 원자력계로부터 많은 로비를 받고 있으니까 그냥 재생에너지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서든지 원전만 강조하는 게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어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치 우리나라 기업들 챙겨주는 것처럼 하면서 CF100을 하지만 결론은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안 되고 기후위기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정부가 추진한 CF100도 실패할 거다. 이게 결론인 거죠. 오늘은 아리백과 CF100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앞당기기는커녕 혼란만 주고 이런 CF100을 밀고 있는 답답한 정책에 대해서 우리 두 선생님들께서 설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방송 광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만나고 자원봉사가 재밌어졌다. 그린피스 자원봉사 함께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플라스틱 제로 해양보호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검색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세요. 네, 오늘 청취자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서 아주 싹 알잘딱갈센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뭔가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오늘 방송하셨나요? 저는 네. 지금 정부의 행태를 CF100과 아리백 얘기를 하면서 좀 다른 운동 경기에 좀 비유를 하고 싶어요. 어떤 거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100m 전력 질주를 하고 네. 있는 거죠.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그래서 저기 골대로 가야 되는데 자꾸 정부에서 그럼 저 골대를 가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들과 우리 사회. 그런데 자꾸 뒤를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저기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우리는 빨리 재생에너지 확대를 하고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걸로 이제 이 방향을 이제 흐트리는 좀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더 올바른 디렉션을 주는 데 있어서 이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현 정부가 조금 생각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스틴 쌤 얘기 들으니까 지금 재생에너지 확대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해야 되는 매우 시급한 상황에서 100m 달리기 하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 와서 저 결승선까지 달려가는 방법 중에는 100m 달리기 두 발로 뛰는 것도 있지만 한 발로 달려도 되는 거 아니야.
한 발로도 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달릴 수 있죠. 네. 천천히 가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두 발로 뛰고 있는데 우리는 한 발로 가겠다 하면 가뜩이나 느린데 더 느려지겠죠. 약간 출발선도 제가 늦었는데. 느껴지기에는 네. 뭔가 상대 이 그 달리는 주자의 그 가족들이 방해 공작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강한 설명과 네, 멘트 감사하고요. 또 우리 오늘 잘 모르셨던 청취자분들도 이렇게 뉴스 보면서 CF백이 뭔데 저렇게 많은 언급을 할까라고 궁금해하셨던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아리백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상황에서 이 청취자분들도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또 함께 같은 뭔가 요구, 의견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다울쌤, 저스틴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